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줍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크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두 분 고맙습니다. 특히 배종찬 소장님. 네네. 제가 다 봤어요. 네. 예.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네. 최일구 앵커가 왜 위대한 줄 알겠더라고요. 아유, 배 소장님 잘했어요. 예. 정말 대단하세요. 예. 그나저나 은근히 이 자리를 노리던 멘트를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다 했어요. 마지막 예. 날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자, 여기 봐. 지금 청취자 또 문자 왔잖아요. 배종찬 소장이 호시탐탐 자리 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분도 또 노리고 있다 이런. 청취자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보니까 네. 최진범 교수하고 서정욱 변호사를 쥐잡듯이 막 잡더라고요. 너무 제가 예. 난도질을 했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네. 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 방송 끝나고 나갔더니 네. 만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도 네. 잘 있었고요. 예. 잘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쇼미더뉴스? 네, 지방선거 윤심은 어디로입니다. 윤심이라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김은혜 의원이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에 경기도지사 출마.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사퇴를 했는데 당 내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에 사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본인의 신상이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심을 밝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네. 현역 의원들이 언제까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그만둬야 되는 건 없고요. 이제 그 후보로 이제 그 경선이 끝나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 됩니다. 거예요? 근데 본선 후보가 되면요. 다만 이 최근에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재보궐 선거가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윤심이 움직인 거 아니냐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 공천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한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국민의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뉴스원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의 신문에 다 실린 내용은 아닌데 윤석열 당선인이 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신경 써야 된다. 중앙과 지방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근데 이 발언이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을 만나서도 참 중요한 거 아니냐. 충남이 중요하다. 근데 이걸 자칫 바깥에서 볼 때는 김태흠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왜냐하면 충남지사직도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굴 만나고 안 만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죠. 경선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유승민 전 의원은 뭐라고 그래요? 네, 오늘 MBC 인터뷰에서 이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출마 선언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한 그날 이 저녁에 당선인에게 전화를 했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본인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만 돕겠다는 말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응원하겠다 뭐 이런 말만 전했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윤심이든 아니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전략 공천인이 추대니 바래본 적 없고 우선 공천도 언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으로 압축이 됩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네. 김은혜 현 의원이 있고 김은혜 의원도 있고 또 강용석 가로세로 그렇죠. 연구소에 예. 어젠가 출마 선언을 했죠. 네. 네. 수원 공항에서 했다고 기사가 그렇죠. 있던데.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등등을 본다면 상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하긴 한데 모르죠 이제 그거야 왜냐하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윤심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예.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대항마가 또 누구일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네.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제 당선인 인수위 이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후임으로 배현진 의원이 네, 됐다면서요? 정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과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MBC 출신이다. MBC의 앵커를 맞아 MBC 출신 여기 한분 계시네요. 최일구 앵커와 공통점이죠. 다 후배들이죠. 네, 네. 네. 거기까지. 최일구 라인이죠. 다. 아니 그런 건 아니. 그 네. 그거까지 답변이? 답니다. 네. 간결하게요. 왜냐하면 지금쯤 김경래 부장이 좀 간결하게 배 소장이 내용은 좋은데 길다 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좀 그랬대요. 예. 저기 남폴레옹님이 유튜브로 그동안 고생하신 포청천님께 짬뽕 한 그릇 사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짬뽕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짬뽕 곱빼기. 짬뽕 곱빼기로. 네. 예. 자, 그 당선인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고 또 역대 정부들이 가장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청와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인데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 발목을 잡는 초거대 야당의 도전을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면 대국민 여론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선인이 장제원 의원을 네. 계속 비서실장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서실장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비서실장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국회의원직 버려야 내놔야 됩니까? 돼요. 네. 그래서 권영세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의원 유력 후보가 모두 또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서실장직을 맡기가 힘든데 지금 장성민 특보가 장성민 전 김대중 정부의 정책실장이었죠.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장성민 네, 전 그런 의원. 이유가 또 윤석열 당선인이 호남과의 균형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이고 네. 이 장성민 특보도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쓴소리를 그동안에도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험입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성민 특보면은 비서실장으로 적임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집무실 이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도가 엇갈리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선인 측이 청와대에 300억 원대의 예산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이 청와대가 300억 원서를 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좀 혼란이 이어지자 오늘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 그래요?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그 예비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임시 국무회의. 네, 아마 청와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액수를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각박하진 않다. 또 이렇게 입장을 또 덧붙였고요. 네.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측은 이 310억 원의 예비비 편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워낙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오늘 열리는 거잖아요. 네, 원래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걸 처리할 것이다라는 게 인수위 쪽 얘기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당선인이 용산 이전으로 주변 지역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다르다면서요? 사실 그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대통령 관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비행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그렇죠.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피해주면 안 되니까 뭐 아무 일 없도록 하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검토되고 반영되고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당선인이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재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지방선거 여기 앞두고. 상암동만 해도 돼요.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방송하고 미디어 관련 이 시설만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아마 도시계획 용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을 것이고. 그럼요. 용산 국방부 부지 주변에도 뭐 군사 계획이라든가 뭔가 네.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사전에 스터디가 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럼요. 검토되고 반영돼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안중찬 청취자께서 나오는 건 지 맘이고 찍는 건 우리 맘이지 이런 문자 주셨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건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맞는 말씀이죠. 유권자 마음이죠. 뭐. 네. 예. 네. 다음 쇼미더뉴스는요? 네, 다음 쇼미더뉴스는 갈등 빚는 민주당입니다. 네. 정상 기자 제가 유튜브를 볼 때보다 좀 더 나와 보인다. 아, 배가요? 네. 네, 이 측면에서 보셔야 조금 덜 나오고. 아 그래요? 네네. 자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어제 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해 놓고 또 이 86 용태론을 촉발해 놓고 이렇게 다시 나온 데 대해서 대국민 설명 그리고 양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박주민 누가 했죠? 김민석 아, 예, 민주당 맞아요. 의원이고요.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어제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력한 전 당대표가 경선하자고 버티는데 이 바깥에 참신한 분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될 분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 이전까지 서울까지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박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86그룹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그룹에서 김민석 의원도 영등포 지역인데 하산하자더니 홀로 등산하고 계시나요? 그 얘기 좀 이렇게 전에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을 빚듯이 86 책임론이에요. 음.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86 운동권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비호감이 높아질 수 있죠. 게다가 이제 부정적 영향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가 화끈하게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은 공식적인 명분인데 네. 살짝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누굽니까? 서울시장에 시도를 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약간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누구 성대모사란 거예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누구 성대모사란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한 거예요? 자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 출마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제 경기도 출마를 선언하자 이 명심 지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출마를 누군가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재명 고문 측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의 이름을 얘기를 했었고 예. 또 김동연 대표도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이 김동연이 약속을 지킨다라면서 이재명 고문의 이름을 또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충북지사 경선에 참여 중인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곽상원 변호사가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그 누가 봐도 이재명 고문이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고문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진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이게 선거 영향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느 후보에게도 지금 이른바 이심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명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신 이심이 아니고 명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 특정 후보에 가 있는 것처럼 과도한 그런 해석은 자칫 선거 과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내부 분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중해달라라는 의견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 청취자가 일구형님 뚱코벨 기 좀 살려주세요. 기 주고 있었어요? 아니요.
음매 기사로. 네. 어제 여기 제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두 패널들 막 그냥 쥐잡듯이 뭐라고 하던데. 근데 이 자리가 또 패널 자리가 위축되네요. 네. 여긴 갑이고 거긴 을이에요? 네, 여기 앉아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상시 개편 체제라고 하니까요. 자제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상임고문은 조만간 정치활동 재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때요? 네, 뭐 JTBC 보도였는데요. 그 이번 달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낙선 인사를 다니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낙선 인사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다. 네, 이 광주 전남부터 지금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다만 이제 정치활동 재개로 이제 신호탄이다. 네, 그게 이제 신호탄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게 낙선 인사를 다니더라도 이 공개 일정은 아니고 이제 비공개로 다녀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그 이재명 고문이 온라인 소통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카페에 예. 그 대표격인 이제 이장직을 맡기로 했다. 회원 수가 몇십만, 네, 18만 수십만, 명? 네, 예. 그 20만 명 가까이 예. 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 대표격인 이장직을 맡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 수장님 네. 이장하려면은 18만 명 정도면 거의 구청장 수준 아니에요? 거의 중소도시격이죠. 이 기초지자체. 시장급이죠. 20만 명 가까이 되면은 지방의 그 시장급이에요. 시장 군수 네. 군수 더디 시장급 되지. 아, 이장으로 한다. 예.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조회수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글쎄요, 뭐 어제 배 수장 진행할 때보단 한 10분 정도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 많아졌는데요 예. 유튜브에요. 네. 자, 이재명 지사의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점쳐지고 있던데요. 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야 간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 당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상임 고문의 영향력은 또 막강할 테고 그렇다면 그 영향력과 관련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선 이후에 민주당에 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이재명 상임 고문이 나서야 된다. 이런 또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 경험은 없거든요. 네.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렇다면 원내 경험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올해는 좀 그렇고 저는 내년 정도에는 보궐선거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전망을 올 해봅니다. 6월 1일 날에도 재보궐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선거에도 이재명 상임 고문이 나선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중도층에서 아니 벌써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기 조절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한번 전화 취재를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할까요? 예, 네. 5분 있으면 끝날 건데 그새 뭐 전화번호는 아십니까? 114에다가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 이장 얘기하다가 20만 말씀드렸더니 한 청취자가 강릉은 21만 명, 목포가 22만, 경주가 25만. 네. 예. 올해 5월 기준 인구 2020년 오. 5월 인구 기준으로. 오, 대단하시네. 이걸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니 청취자가 제보를 주신 거예요. 아 제보네요. 예. 네. 배 수장 할 때는 이런 제보 안 왔어요? 전혀 안 와요. 저보고는 최일구 앵디 언제 오냐, 뭐 빨리 와라.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김여정의 진심은입니다. 네, 지금 뭐 서욱 장관을 맹 비난했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일요일 날 그랬었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좀 약간 좀 누그러졌더라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또 냈는데요. 남조선을 겨냥해서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들은 전쟁을 반대한다라면서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서욱 장관이 언급한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골적인 위협은 뭐 여전히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폭탄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뭐 도발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남한에 총포탄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쟁 시에 남한군은 괴멸, 전멸이다. 네, 이건 아주 강력한 발언이죠. 진짜 말폭탄이기를 바라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어딥니까? 그 이번에 러시아에 의해서 주민 대학살 일어났는데 그 부차, 사진들 다 네. 보셨죠? 부차.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죠. 예. 자, 북한에서 왜 이렇게 성명을 계속 낼까요? 뭐 북한 특유의 이제 강원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문가들의 분석은 뭐 어쨌든 이 북한이 이제 남한에 총을 쏘지 않겠다고 하니 좀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잘 지내라 뭐 이런 취지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의 이 강온 담화가 나온 것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선자 쪽에서 선제 타격에 대해 짧은 입장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제 타격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선제 타격은 아닌 거죠. 선제 타격을 해야 될 선제적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뭔가를 저지르겠구나 이럴 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선제 타격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 얘기는 뭐 TV 토론할 때부터 했던 네, 얘기고요. 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네. 북한이 워낙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또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예, 악화되면 안 됩니다. 네. 자, 한석작께서 허리케인 190이 깔끔하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배 소장님 좀 배우세요. 잘 배우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저 매일 배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내용이 계속되면서 정작 당 쇄신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멋이 중한디 쇄신이 먼저 아니요. 뭐 근데 어떤 주제든 다른 모시는 거 할 거 없으면 꼭 저래. 못이 중요한데야. 근데- 못이 중요한. 근데 이 메소드 연기 정말 감동이지 자, 않습니까? 이어서 정상 기자 주세요. 3, 2, 1. 그런데 우리 정치가 언제 쇄신한 적이 있었나요? 좋았어. 꼭 저기 같아요. 아, 그것이 감사합니다. 알고 싶다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네. 오, 괜찮았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천PD 이러기예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